차장님, 저 문방구 주인장님이 또 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셨답니다. 재개발 추진단 직원의 보고를 들으며 강민우 차장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햇살 바랜 골목 끝자락, 낡은 간판을 단 문방구가 보였습니다. 꿈꾸는 문방구라는 그 초라한 간판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물주분들은 모두 동의하셨는데 저분 때문에 전체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우는 책상 위 도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복합문화 공간이 들어설 이 자리에 반색이 묵은 문방구 하나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열정적인 신입사원 시절부터 쌓아온 성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연소 차장 승진, 지난해의 도시재생상 수상,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까지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늦은 봄의 햇살이 따스했지만 좁은 골목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걷던 골목길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전쟁 때 이야기 또 해주세요. 그래,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날 구해준 전우 이야기 말이구나. 문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아버지의 눈빛이 왜 이토록 아련하게 떠오르는 걸까요? 문방구 앞에 다다랐습니다. 낡은 유리창 너머로 단정한 모습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는 그의 손길에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건설 도시재생팀 차장 강민우입니다. 34살의 나이에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젊은 수재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낡은 문방구에서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를 뻔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만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문방구의 방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가 들어서자 카운터 앞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심한 듯 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 민우를 향했습니다. SK건설 강민우 차장입니다. 노인은 대답 없이 진열대의 연필을 정리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한 가게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빼곡했습니다. 50년대 만화책, 80년대 야구 카드, 90년대 딱지. 마치 시간의 박물관 같았습니다. 윤석호 어르신, 이번이 마지막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민우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보상금은 시세의 2배였습니다. 어떤 상인도 거절하지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젊은이, 돈이 전부는 아니네. 윤석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윤석호는 창가로 걸어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맞이한 지 벌써 50년이 넘었네. 내 아버지의 약속이기도 하고. 약속이라고요? 윤석호는 대답하지 않고 카운터 아래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리며 한 여교사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불량식품 검사 왔어요. 박소연 교사였습니다. 동네 초등학교에서 5학년을 맡고 있는 그녀는 매일같이 문방구를 들렀습니다. 아이들의 간식거리를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윤석호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강 차장님도 오셨네요.
소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재개발 반대 시민연대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이미 여러 차례 그녀와 마주쳤고 매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동네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여기는 단순한 재개발 대상지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역사라고요. 소연은 윤석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문방구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받았던 따뜻한 미소, 시험 전날 몰래 건네봤던 엿과 격려의 말들. 그 모든 기억이 이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발전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설 복합문화 공간은 문화요? 이 문방구야말로 진정한 문화이자 역사인데 그걸 모르시나요? 민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때 윤석호가 조용히 앨범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금세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게. 오늘은 돌아가 보게나. 민우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방구의 방울종이 다시 한 번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처연하게 들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우야,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단다. 전쟁터에서 내가 배운 건 그거였어. 그때는 그저 노인의 흔한 교훈처럼 들렸던 말이 오늘따라 유독 마음에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문방구의 낡은 간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도면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화려한 복합문화 공간의 설계도 위로 문방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책상에는 아까 준비해둔 행정대 집행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문방구 철거 명령이 떨어질 서류였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윤도진 일병이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밝은 달이었을까요? 그날 밤 민우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행정대 집행 문서를 만지작거리던 그의 손이 문득 멈췄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민우에게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민우야, 이 수첩은 내가 꼭 필요할 때 열어보거라.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첩을 집어드는 손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군인 둘이 어깨를 맞대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분명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1년 2월 강인호와 윤도진. 강원도 인제에서 내 생명의 은인이자 영원한 전우와 함께. 일기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51년 2월 15일. 오늘 윤도진 일병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 새벽 정찰 중 적의 기습 공격이 있었다. 도진이가 먼저 발견하고 나를 밀쳐냈다. 그 총알은 내가 맞았어야 했는데 도진이가 대신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겨울밤 그를 업고 야전병원까지 걸었다. 도진이는 피를 흘리면서도 내내 웃었다. 인호야, 나 장사꾼이 될 거야. 전쟁이 끝나면 동대문에서 제일 큰 가게를 열 거라고. 그의 꿈을 들으며 나도 약속했다. 나는 공무원이 될 거야. 내가 장사할 때 도와줄 수 있게. 1951년 4월 3일. 도진이가 나를 또 살렸다. 이번에는 수류탄이었다. 귀가 멍멍한데도 그는 또 웃었다.
이제 2번이나 내 목숨을 살렸으니 나중에 내 가게에서 평생 외상을 해야 할 거야. 전쟁터에서도 그의 웃음은 늘 따뜻했다. 195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포탄 소리가 유난히 거세다. 도진이가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딱딱한 캐러멜이었다. 반으로 나눠 먹으며 약속했다. 전쟁이 끝나면 꼭 다시 만나자고. 서울에서 그의 가게 개업식에 꼭 가기로 했다. 1953년 8월. 드디어 휴전이다. 도진이와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인호야, 내가 먼저 가게를 차릴 테니 꼭 찾아와. 나도 약속했다. 공무원이 되어 성공하겠다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헤어졌다. 민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여기서 일기는 잠시 끊겼다가 20년 후인 1972년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972년 5월. 20년 만에 도진이를 찾았다. 이제는 서기관이 되어 그와의 약속을 지키러 갔는데 도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폐병으로 고생하다가 4년 전에 그의 아들 석호를 만났다. 20살의 청년인데 아버지를 꼭 닮았다.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 문방구를 하고 있었다. 동대문은 아니었지만 이 조용한 골목에서 도진이의 꿈이 이어지고 있었다. 석호는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이 자리를 꼭 지키라고 하셨다고. 언젠가 찾아올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제야 알았다. 도진이도 끝까지 나를 기다렸구나. 하지만 난 너무 늦게 찾아왔다. 석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이제라도 도진이의 아들을 지켜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일 것 같았다. 마지막 장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마지막 일기. 이제 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민우야, 내가 이 수첩을 읽게 된다면 부탁이 있다. 도진이의 아들 석호를 찾아가 주거라. 내가 하지 못한 이야기를 전해주어라.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주어라. 그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란다. 우리의 약속이고 기다림이고 한전우의 마지막 꿈이니까.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책상 위의 행정대 집행 서류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전쟁 때 할아버지가 보았을 포화처럼 번쩍였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윤석호가 그토록 자리를 지키는 이유를. 그리고 할아버지가 평생 공직자의 길을 고집하셨던 이유를. 그것은 전우와의 약속이었고 죽음의 순간에 나눈 캐러멜처럼 달콤하고도 절절한 우정이었습니다. 새벽녘 민우는 문방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석호는 이른 아침부터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석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우이자 은인이셨던 윤도진 일병의 아들이시죠. 윤석호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50년 가까이 지켜온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난 것처럼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강인호 중사의 손자였구나. 민우는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윤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 이 자리를 꼭 지키라고. 언젠가 찾아올 사람이 있을 거라고. 윤석호는 카운터 아래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바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쓰신 편지라오. 민우는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석호에게. 나는 평생
후회 없이 살았다. 다만 한 가지, 강인호 중사를 끝내 찾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그는 나의 전우이자 영원한 벗이었다. 내가 그를 위험에서 구한 것이 자랑스럽구나. 그날 적의 총알이 그를 향해 날아올 때 나는 망설임 없이 그를 밀쳐냈다. 대신 맞은 내 어깨의 상처는 지금도 영광의 훈장과도 같다. 이 가게는 단순한 장사의 공간이 아니다. 약속의 장소이자 기다림의 증표이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기도 하다. 석호야, 부탁한다. 이 자리를 지켜다오. 언젠가 인호가 아니면 그의 피를 이어받은 누군가가 찾아올 것이다. 윤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을 가슴에 품어온 아버지의 유언이 이제야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강인호 씨를 찾지 못하셨지만 강 차장님의 할아버지는 저희를 찾아오셨던 거군요. 네.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내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윤도진 일병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셨대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방구의 풍경은 늘 그대로였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얼마나 큰 실수를 하려 했는지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그는 은인의 아들이 지켜온 이 공간을 전우들의 약속이 깃든 이 자리를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윤도진 일병님의 꿈이 이어진 이곳을 새로운 세대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방구 문이 열리며 박소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눈물 흘리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문방구가 왜 그토록 소중한지를. 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가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6시를 알렸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문방구 앞 골목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재개발은 진행되었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였습니다. 꿈꾸는 문방구 앤드 6.25 참전용사 기념관. 낡은 간판 대신 새로운 간판이 걸렸지만 문방구의 본래 모습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공간은 더 넓어졌습니다. 옆 건물과 통합되어 2층으로 된 복합문화 공간이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 연필은 얼마예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1층 문방구에서 들려왔습니다. 윤석호는 여전히 카운터에 앉아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2층은 작은 기념관으로 꾸며졌습니다. 강인호 중사와 윤도진 일병의 전쟁 사진이 중앙에 걸려 있었고 그들의 우정을 담은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단체 관람 오시나요? 박소연이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곳의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전쟁의 아픔과 우정의 가치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따 보훈병원에서 참전 용사분들이 오실 예정입니다. 민우는 더 이상 재개발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SK건설의 사회공헌팀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제는 도시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는 일을 했습니다. 윤 선생님, 오늘 점심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민우가 윤석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마치 친손자와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래, 가기 전에 이것 좀 보고 가자꾸나. 윤석호는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골목이 처음 생길 때 모습이란다. 아버지가 찍어두신 거지. 사진 속에는
새하얀 눈이 쌓인 골목이 보였습니다. 젊은 윤도진이 문방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석호야, 가게는 단순한 장사 공간이 아니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란다. 이제야 그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겠네. 창 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새로 심은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이 자리를 지켜줄 나무였습니다. 참, 이번 주 토요일에 고아원 아이들 방문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박소연이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무료로 학용품을 나눠주고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요. 이번에는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민우가 가방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전우의 약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윤도진 일병의 이야기를 동화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해서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문방구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70년 전 두 젊은 군인의 약속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가 되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여전히 옛날 과자 냄새가 가득했고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인호와 윤도진이 꿈꾸었던 그 평화로운 일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지켜냈습니다. 민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두 전우가 환하게 웃으며 이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서울의 고층 빌딩들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30층짜리 KD타워 20번째 층, 홀로 불이 켜진 사무실에서 윤서아는 멍하니 책상 위의 사직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년을 바쳐 일했던 회사를 떠나는 마지막 날이었죠. 퇴근 시간이 지난 사무실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사표를 냈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켠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발견한 옛 명함들, 프로젝트 완료 후 팀원들과 찍은 사진들, 고객사에서 받은 감사 편지들까지 하나하나가 지난 5년의 무게를 실어 서하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퇴사를 결심하게 된 건 지난 겨울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실적 압박에 밀려 팀원 2명을 내보내야 했고 남은 인원들에게는 더 많은 업무가 쏟아졌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예전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야근이 일상이 되었고 주말 출근은 당연시되었으며 한 달 내내 이어진 편두통의 서하는 결국 한계를 느꼈습니다.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문득 어머니 고향인 청미산 자락의 작은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여름방학이면 찾았던 그곳에서 할머니는 늘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이제 안 계시지만 어머니가 물려받은 옛집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하는 청미산행 첫 차를 탔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편한 옷가지들을 담은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기차는 도시를 벗어나 점점 더 깊숙한 시골길로 접어들었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빽빽한 빌딩들은 어느새 넓은 들판으로 바뀌었고 복잡한 도로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오려는지 들판 여기저기에서 초록빛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청미산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서하의 기억 속 그곳과 풍경이 조금씩 겹쳐졌습니다. 저 멀리 우뚝 솟은 청미산 봉우리, 산자락을 따라 늘어선 감나무들, 그리고 마을 입구의 오래된 느티나무까지. 나지막한 산자락을 끼고 있는 동백마을은 서하의 기억보다 훨씬 작아 보였지만 그만큼 아늑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세월의 흔적 그대로였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집의 기와 지붕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대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예상보다 깨끗했습니다. 한 달 전 어머니가 미리 와서 정리해 두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장롱과 서툴게 도배된 벽지는 그대로였지만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낸 흔적이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에서 흙을 파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자 누렁빛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하가 창문을 열자 개는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줄도 없이 자유롭게 땅을 파고 있던 개의 눈빛이 서하와 마주쳤습니다. 귀가 찢어진 자국과 앞발의 희미한 상처가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영리해 보였습니다. 날이 저물자 마을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도시의 밤처럼 현란한 불빛은 없었지만 달빛 아래 마을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마당에는 아까 그 개가 다시 나타나 구석을 파고 있었습니다. 서하가 현관문을 열자 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내 구역이니? 개는 서하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켜온 수호자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서하를 바라보던 개는 마당 한켠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서하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휴대폰도 끄고 알람도 맞추지 않은 채로요. 이른 아침 개 짖는 소리에 서하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제 마당을 서성이던 그 개가 아니었습니다. 더 날카로운 여러 마리의 짖는 소리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어둑한 새벽빛 속에서 작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마당에 서서 개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마리의 개들이 할머니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하가 다가가자 개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본 누렁이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어제 온 도시 아가씨구먼. 마을 소식은 빠르게 전해지나 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개들 앞에 놓인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식은 밥에 약간의 반찬을 비벼놓은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밥 먹으러 오는 놈들이요. 다들 주인 없는 것들이라 불쌍해서.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개들은 이미 그릇의 밥을 다 비워내고 할머니 발치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누렁이만 여전히 앉은 자세로 서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노란 놈은 벌써 10년도 더 됐어. 새끼 때부터 여기 있었지. 할머니가 누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손자를 자랑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서하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개들에게 밥을 주는 건가 하고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빈 그릇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아가씨, 개 무서워하제? 걱정 마라. 얘들은 사람 해치는 거 몰라. 서하가 대답하기도 전에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가 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개들도 하나둘 할머니를 따라 발길을 돌렸습니다. 누렁이만 잠시 더 서하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아침 해가 떴을 때 서하는 잠깐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택시로 지나쳐온 길을 다시 걸으며 동네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담벼락마다 봄의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노란 개나리꽃이 피어 있는가 하면 붉은 동백꽃도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담 밑으로는 좁은 길이 나 있었고 그 길 끝에는 허름한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은 낡은 양철로 덮여 있었고 벽면은 시멘트를 덕지덕지 발라 보수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소리였습니다. 서하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그 사이로 개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앞치마에는 무언가를 담은 듯 불룩했고 손에는 물그릇으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하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궁금하면 들어와 봐라. 망설이는 서하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던 강아지의 모습, 수의사가 더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던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서하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등 뒤로 할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하는 일부러 그 길을 피해 다녔습니다. 아침 일찍 들리는 개 짖는 소리는 여전했지만 창문을 닫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여전히 서하의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구석을 파고 때로는 마루 앞에 앉아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차 그 존재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누렁이는 마치 정해진 일과처럼 찾아왔다가 새벽이면 할머니 집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가는 할머니의 뒤로 개들이 줄지어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렁이는 늘 할머니의 바로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비틀거릴 때면 옆구리를 받쳐주기도 하고 돌불이라도 있으면 먼저 가서 살폈습니다. 그렇게 봄이 깊어가는 동안 서하는 조금씩 마을의 일상을 알아갔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김옥순이었고 젊은 시절부터 이 마을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로는 줄곧 혼자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개할매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혀를 차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의 존재를 마을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서하는 누렁이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마루 끝에 오래된 우산을 세워두곤 했습니다. 누렁이가 비를 피할 수 있게요. 하지만 그날 밤 마당에서 들린 건 누렁이의 익숙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였습니다. 서하는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건 송곳니를 드러내며 서로를 노려보는 두 마리의 개였습니다. 누렁이와 처음 보는 개였습니다. 새로운 개는 온몸이 진흙탕이었고 뒷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저리 가. 서하가 소리를 지르자 두 마리 모두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이내 다시 경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새로운 개를 마당에서 쫓아내려는 듯 했습니다. 빗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낯선 개의 눈빛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누렁아. 서하의 목소리에 누렁이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개가 그만 뒷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누렁이의 자세가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비는 또 왜 이리 쏟아지나. 할매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할매가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매, 아가씨는 들어가 있어라.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할매는 서하를 안으로 들여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할매는 천천히 새로운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개는 할매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친 채로 어디서 왔나. 이놈의 세상에. 할매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누렁이는 이제 완전히 진정된 듯 할매 곁에 앉아 새로운 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서하의 입에서 불쑥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할매가 잠시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 비닐봉지 좀 들어주려무나. 그날 밤 서하는 처음으로 할매의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건물 안에는 예상과 달리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담요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개들의 목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매는 새로운 개의 상처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서하는 할매가 시키는 대로 거즈를 건네고 연고를 발랐습니다. 할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늙은이가 살다 보니 이것저것 알게 되는 거지. 할매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손놀림은 분명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개는 할매의 손길에 점차 긴장을 풀어갔습니다. 상처를 다 치료하고 나자 개는 구석에 놓인 담요 위로 가서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저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요? 다리만 나으면 괜찮을 게야. 누렁이도 처음엔 저랬으니까. 할매의 말에 서하는 문득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피하기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할매는 왜 이렇게 개들을 돌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매는 약품을 정리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영감이 수의사였어. 마을에서 유일한 수의사지. 소도 보고 개도 봤지. 근데 암이 와서 얼마 못 살았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픈 짐승들 걱정했어. 내가 대신 돌봐달라고. 할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가 벌써 10년도 더 됐네. 누렁이가 막 태어날 때쯤이었어. 서하는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때 키우던 강아지가 병들어 떠나던 날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이. 저도 어릴 때 강아지를 잃었어요. 마지막으로 무언가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저 울기만 했죠. 할매가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들을 피했던 거구먼. 하지만 봐라. 내가 오늘 이 녀석 살리는데 힘을 보탰잖니. 그 말에 서하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매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 밤 서하는 처음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누렁이가 창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두 사람을 따라 나왔습니다. 누렁이는 왜 우리 마당에 자주 오는 걸까요? 그 녀석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내가 마음이 아픈 걸 알았나 봐. 할매의 말에 서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할매, 내일도 와도 될까요? 언제든 오려무나. 할 일이 많으니까. 돌아오는 길, 누렁이가 서하의 발걸음에 맞춰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는 그 존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마당에 도착하자 누렁이는 평소처럼 구석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렁아, 고마워. 서하의 말에 누렁이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알았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을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하는 할매를 따라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에 정장 차림을 하고 노트북을 든 서하를 보며 주민들이 의아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회의 안건은 마을 재개발이었습니다. 청미산이 관광지로 지정되면서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이야기였죠. 이장은 마을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준비해온 자료를 마을회관 벽에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도면이 하나 떴습니다. 할매가 운영하시는 유기견 보호소를 정식으로 등록하고 마을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주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할매도 놀란 듯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기견 입양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할매께서 그동안 해오신 일을 체계화하면 마을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서하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준비한 기획안이었습니다. 낡은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반려동물 카페처럼 꾸미고 입양 전 교육장으로도 활용한다는 내용이었죠. 예상 비용과 수익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들이 시끄럽고 냄새도 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점도 생각해봤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는 빈 축사를 개조하면 소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장이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 동료들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요. SNS로 할매의 이야기를 알리면 더 많은 후원자들이 생길 거예요.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오갔습니다. 할매는 조용히 앉아 서하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한 달의 준비 기간을 두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서하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오기로 했죠.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할매가 서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매. 도와주실 거죠? 이제 와서 말리고 싶어도 못 말리겠구먼. 한 달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서하는 매일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기획안을 다듬었습니다. 도시에서 일할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도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마을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김 이장의 아들인 민수는 건축을 전공했다며 도면을 그려주었고 동네 마트를 운영하는 순영 씨는 물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할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하며 망설이던 할매가 이제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개들의 과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들은 기획안에 생생한 현실감을 더해주었습니다. 우리 영감이 살아있었으면 좋아했을 텐데. 할매는 가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자부심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서하가 SNS에 올린 할매와 유기견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누렁이의 10년 넘은 보호자 생활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공사는 초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축사는 깔끔한 보호소로 탈바꿈하기 시작했고 할매의 창고는 입양 상담실로 꾸며졌습니다. 주민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도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마을이 유명해지는 거 아니냐는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던 목소리는 어느새 기대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첫 입양이 성사된 날, 할매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난 강아지를 배웅하면서도 할매의 눈에는 기쁨과 서운함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할매. 더 많은 아이들이 가족을 찾을 거예요. 서하의 말에 할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렁이는 여전히 할매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호소의 마스코트가 되어 새로운 강아지들을 돌보는 일을 돕고 있었죠. 여름이 깊어갈 무렵 마을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입양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마을 가게들은 덩달아 활기를 띠었습니다. 청미산을 찾는 관광객들도 이제는 보호소를 둘러보는 것을 필수 코스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할매가 불렀습니다. 서하야, 넌 언제 서울로 돌아갈 거니? 서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서울로 돌아갈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잊고 있었습니다. 저 계속 여기 있어도 될까요? 할매는 대답 대신 빙그레 웃었습니다. 누렁이가 둘 사이를 지나가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듬해 봄, 청미산에 다시 벚꽃이 피었습니다. 보호소 마당에 심어둔 어린 벚나무에도 분홍빛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서하는 매일 아침 이 나무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작년 가을 첫 입양 가족이 기념으로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서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수의사 정태민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개원한 지 반년이 된 청미동물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보호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마을에 수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서울의 큰 병원을 그만두고 이곳에 온 젊은 수의사였습니다. 봄이 오니까 새로 올 친구들 준비해야죠. 따뜻한 커피를 받아든 서하의 귓가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렁이였습니다. 이제는 많이 늙어서 전보다 걸음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아침 순찰만큼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보호소는 이제 제법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매와 서하 둘뿐이었지만 이제는 마을 청년 셋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봉사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덕분에 마을의 민박집들도 늘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할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서하가 할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매는 여전히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개들의 아침을 챙기고는 했지만 요즘은 좀 더 쉬어가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보호소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는 일은 여전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그 시간이가. 할매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 밖으로는 새로 지은 보호소가 보였습니다. 깔끔한 2층 건물로 1층은 개들의 보금자리였고 2층은 교육장과 사무실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개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운동장도 있었습니다. 할매, 오늘 오후에 서울에서 취재 온대요. 사진도 찍고 싶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 늙은이를 뭘 찍어. 내가 알아서 해라. 할매는 손사래를 쳤지만 눈가에 자부심이 서렸습니다. 청미산 마을의 유기견 보호소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할매의 개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로는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회관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요즘은 주말이면 마을 아주머니들이 모여 장터를 엽니다. 보호소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식당을 하는 순영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하야, 들어와서 밥 먹어. 새로 담근 김치도 있어.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하를 완전히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에서 온 아가씨라고 부르던 것이 어느새 우리 서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울에서 취재팀이 도착했습니다. 할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특히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서하는 할매를 설득해 인터뷰에 응하게 했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시작한 일인데 할매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누렁이와의 만남, 그리고 서하가 마을에 온 이야기까지. 취재팀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할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밤이 되어 취재팀이 돌아간 후 서하는 마당에 나와 별을 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밤하늘이었습니다. 누렁이가 조용히 다가와 서하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누렁아, 난 이제 여기가 정말 좋아. 서하의 말에 누렁이가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할매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별이 참 밝네. 할매, 우리 영감님도 지금 저 별들 사이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그럼 저 양반이 얼마나 좋아하겠노. 할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서하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1년 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듯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들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서하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유기견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것, 그리고 이 마을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것. 그 꿈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서하야. 네, 할매. 고맙다. 단순한 두 글자였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서하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서하도 할매에게 고마웠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 것,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이 되어준 것.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휘날리는 마당에서 서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1년 서하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자신일 수 있는 곳에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